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평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두 원이 직선에 대해서 직층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안 그릴게요.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충 그릴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있어요. L이란 직선이 있는데 어우 너무 굵다. 이런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대해서 두 원이 이렇게 대칭인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거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릴게요. 그리고 두 원은 똑같아. 대칭이니까.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원은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3,-1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중심이 -5,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직선 L을 두고 거울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얘를 한번 중심끼리 이어보는 거야. 중심끼리 이렇게 이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주보니까 얘들아, 마주보면 얘를 둘이 길이가 똑같아. 맞죠? 그래서 이 중점이 여기 있을 것 같거든. 이 중심의 중점을 여기라고 치면 이 중점은 3과 -5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 이렇게 되겠죠. -1,1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자, 적어줄게. 중점이 L 위에 있어요. L 위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들 둘이를 이은 이 직선과 요 원래 직선 L이 수직으로 만나요. 저는 그림 그렇게 안 그렸지만 거울을 맞대고 서로 안주보고 있으면 얘를 이었을 때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서로 곱했을 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했을 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3에서 -5니까 증가량이 -8, -1에서 3이니까 증가량 4. 이 기울기 첫 번째 원래 이 빨간색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1을 만들어 주려면 파란색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직선 L은 기울기가 2면서 -1,1을 지나야겠네.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 방정식 만들 수 있죠. y-1은 기울기의 x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x 플러스 3이 된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원에 동시에 접할 때 이 직선에 있는 AB 값을 구해서 제곱하고 더하고 해달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일단은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얘가 지금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엄청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 y는 2x제곱이니까 대충 0,0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인데 얘는 0,-1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네. 이렇게 생겼네.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원이랑 2차 함수랑 이렇게 일단은 접하고 있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자, 이 두 개에 동시에 접하도록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직선이 한 개밖에 없을까? 그렇죠. 이 직선이 지금 여기도 있는 거죠. 아이고. 좀 조작을 하자. 직선이라 치고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정할게. 얘라고 치고 y는 ax 플러스 b가 지금 첫 번째 이 2차 함수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지금 y는 2x 제곱이고 y는 ax 플러스 b가 서로 접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둘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같다고 하는 거야. 2x 제곱은 ax 플러스 b. 교점을 세고 싶은데 이 교점이 한 개 나오더라. 즉 판별식이 0이더라 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제곱은 마이너스 8b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얘들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첫 번째 2차 함수에 접하면 두 번째는 원에도 접한다고 얘기를 하죠. 원에 접할 때는 보면 이 직선, 정말 직선이라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이 직선이랑 이 점과 이 사이 거리가 얼마일까, 얘들아? 그죠? 반지름이 1이니까
요 사이 거리가 1이다 라고 해서 또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은 왼쪽에 쓸게. 자, 두 번째는 ax-y 플러스 b라는 이 직선과 꼭지점인 0,-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0,-1이니까 여기다 0,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의 절대값은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x자로 곱해준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자로 곱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1 플러스 b고, 얘를 얘들아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쌤 좀 지저분해서 좀 지울 건데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을 여기 위에다가 적어보았어요. 자, 이제 연립해서 푸는 것만 남았어. 자, 얘들아 a제곱이 마이너스 8b랑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b 넣으면 되죠. 그리고 1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8b는 b제곱 더하기 2b랑 같고, 그럼 b제곱은 b제곱 더하기 10b는 0이 되죠. b는 b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b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렇겠네. 자, 그럼 얘들아 b가 0일 때랑 b가 마이너스 10일 때를 가지고 a를 구해보자. b가 0일 때는 a 값도 0이죠. 그 a제곱은 마이너스 8b니까 a도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8b에서 여기다가 b에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80이 되죠. 근데 지금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a제곱은 80이 될 것인데, 문제 보면 a가 0만 아니면 되고 a제곱 값만 알면 되죠. 그래서 굳이 a 값을 안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제곱 더하기 b니까 여기는 80,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10 빼면 정답 마이너스 70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점 마이너스 8,0과 원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문제를 읽으면 뭐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반지름이 루트 18이잖아. 3 루트 2니까 얘가 1.4잖아 대충. 그러면 반지름이 대충 한 4점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어림 잡아서 알아도 그림 그리기 되게 쉬워요. 얘는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원도 한 4점 찍어주면 그리기 쉽다고 하던데 나는 왜 맨날 어렵지? 대충 그릴게. 에이.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인데 얘는 4잖아. 마이너스 4점 얼마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8이 더 왼쪽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점이 P야? A야? A라고 했을 때 P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점들을 지나는 거야. 여기 있는 점들. 원위를 지나는 어떤 점이야. 요런 점들을 이어서 AP의 기울기를 만들 건데 기울기가 제일 커지는 값을 구해달래.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찍어서 요런 직선 혹은 뭐 여기를 그어서 이런 직선 다양하게 요런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커지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디 쓰면 기울기 제일 클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접하도록 하면 기울기가 제일 괜찮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자. 지우고 얘만 이렇게 남겨볼게. 접한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여기 기울기 최대값 제일 마음에 드는 P를 여기다 찍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심에서 요 P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그렇죠. 반지름인 3루트 2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직선을 한번 좀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식은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기울기 m이라고 치고 a 값이 a점이 마이너스 8,0이니까 얘를 지나고 기울기 m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m에 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mx-y 플러스 8m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0,0이니까 절대값 8m은 3루트 2와 같다. 그리고 얘를 대충 푸는 거죠. 얘들아, 요 푸는 과정 잠깐 생략을 하고 2차 방정식을 먼저 적어주면 64m제곱
18m제곱 더하기 18 하면 m제곱이 23분의 9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m값을 두 개 구해보니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기울기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접할 때는 요 파란색도 있지만 요렇게도 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인 값이랑 마이너스 값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기울기 최대값은 당연히 양수니까 정답은 양수값인 루트 23분의 3이 되겠죠. 유리화 해주면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얘는 23분의 3 루트 23이다. 요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요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 조금 쉬운 것 같아. 자, 직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얘들아 이거 이동하면 x 대신에 누구 넣어줘야 돼? x-2 넣어줘야 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할 거죠. 그래서 여기 x랑 y에다가 요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에다가 x-2 y 대신에 y-n 넣고 요렇게 만들면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얘랑 똑같다는 거지. 요 직선이랑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2x 더하기 y 한 다음에 숫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정리 과정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랑 y값은 똑같고 마지막에 있는 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8 더 마이너스 n이랑 같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19번 같은 그림을 보면 막 마음이 턱턱 막 답답하죠. 막 답답하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고 읽기 싫고 그렇겠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했대.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요로 갖다 놨대. 갖다 놨을 때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점을 이동했더니 이 점이 9,2가 됐대. 그럼 일단 몇 칸 이동했는지는 벌써 보이는 거죠. 지금 4가 9로 이동했으니까 x가 5만큼 이동했을 거고 x축으로 5만큼 이동했을 거고 0이 2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는 2만큼 이동했겠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삼각형의 안에 원을 그리는 거라. 그러면서 이 내저번의 방정식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서 우리 내심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평행이동은 조금 둘째치고 여러분, 내가 내저번에 반지름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원래 일단 이 분홍색 삼각형 있죠? 여기다 각지고 올게. 이렇게 해서 안에 원을 그리는 거야.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일단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요 길이 얼마야? 3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 얼마야? 4고. 얘들아 이거 3이고 4고 직각삼각형이면 이거 뭐지? 그렇죠, 이거 5죠. 자, 이 상태에서 얘들아 여기 원이 있다고 치자. 어차피 여기도 이동했을 때 원이 있을 거니까 이 원은 지금 중심을 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지금? 그쵸? 이거 지금 다 직각이면서 r 같으니까 정사각형이죠. 여기가 r, r인 거야. r, r이야. 요 사실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요 길이만큼이 r이에요. 괜찮니? 요만큼이 r이에요. 그럼 얘들아 요만큼이 r이면 이만큼 길이는 얼마야? 4-r이죠. 여기도 3-r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내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4-r이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3-r이면 여기도 3-r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뭔가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 요 3-r이랑 4-r 더했을 때 5 나오겠죠. 3-r과 4-r 나오면 5가 나오고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2니까 5 반지름이 1 나오네. 자, 반지름이 1 나와. 그럼 얘들아 자연적으로 이거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1,1이죠.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야.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좀 지우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를 갈게요. 자, 아까까지 뭐 했냐면 여기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잠깐 했었는데 여기는 이 4,0이 9,2로 이동했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옮겨볼 건데 나머지 다 옮길 필요 없이 얘들아 지금 내 저번 방정식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요 중심만 옮기면 될 것 같거든. 이 중심 1,1이 1로 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중심 몇 콤마 몇이야? 그렇죠. 얘는 6,3이 되겠죠. 6,3이면서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지? 1이었기 때문에 이동해도 그대로 반지름이 1이에요. 따라서 중심이 6,3이고 반지름이 1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원방정식 만들어 보면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방정식을 예쁘게 안 적어주고 다 풀어 헤쳐놨어. 같이 풀어 헤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12x 숫자 좀 이따 하고 마이너스 6y 더하기 9 앞에 있는 36 빼기 1 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 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빠졌다.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숫자 다 더하면 44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값이 a니까 a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 c는 44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정답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나? 그렇죠. 26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는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 뭐 어떤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얘들아 이거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직선을 원점으로 대칭하면 원점 대칭을 하면 두 번째 직선이 된다는 의미거든. 첫 번째 직선을 원점 대칭하면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얘를 원점 대칭을 해볼게. 원점 대칭하려면 xy 부호 바꾸면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x, 얘는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에 n-2y 더하기 5. 이게 원점 대칭한 그 직선이죠. 얘랑 누구랑 같냐면 위에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좀 바꿔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빼고 얘랑 같은 거지? 맞죠?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을 세워봅시다. 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n과 같고 n-1이 n-2랑 같다. 그러면 여기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1이랑 같고, 그 다음에 얘는 n을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은 n-n이 1이니까 n-n이 1이다 라고 하면 요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죠. 양변 더하면 m 값이 0이고 n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래서 n-5n의 값은 더하기 5가 되겠네. 21번입니다. 21번은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을 어떤 L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이 직선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다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됐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등장한 요거 있죠. 점 5,-1을 지나는 직선 L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치면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y 플러스 1은 m에 x-5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얘들아 y는 x에 대칭을 한대. y는 x에 대칭을 하면 y 대신 x를 써주죠. x 플러스 1은 m에 y-5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y축 대칭 이동했어.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떤 보호를 바꾼다. 그렇죠. x 보호를 바꿔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난다는 거야. 얘가 A를 지난대. A 5,-1을 지난다는 거죠. 을 지난다. A를 지난다면 A를 대입해줘도 괜찮겠죠. X자리에 5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M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m이 되어서 M값 바로 나오네 얘들아. M값은 3분의 2. 근데 마침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2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가 두 개네, 그죠? 삼각형 ABC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보면 되게 골치 아프네. 두 번째는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똑같은 것 같아.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일 때 AB 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결국 두 문제는 한 문제네요, 그죠? 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이 문제는 바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일단 얘를 보면 B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A,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C라는 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위에 있어. 요까진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대충 한번 찍어볼게.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충 뭐 이쯤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B, B는 Y는 X축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대충 뭐 여기 있다고 칠까? 그 다음에 여기 C 있다고 치고 여기 B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4,2는 절반 정도에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A.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C나 B의 점을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의 요지죠. 요까지 문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좀 쓸 건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조금 변형시킬 거야. 자, 일단 요 빨간색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줄 건데 A가 지금 4,2인데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킬 거야. Y는 X에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얘들아 요 빨간색 선끼리 서로 길이 같은 거 알겠어요? 그렇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요 길이 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는 2,4가 될 거고 이 길이랑 같을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길이도 좀 장난을 쳐보려고 해. 얘랑도 길이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 A점을 밑으로 내려볼 거야.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 얼마가 될까? 그렇죠. X축 대칭이니까 Y 보호 바뀌어서 4, -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보라색 길이가 여기로 오면서 요거 두 개의 길이도 같아지겠죠.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둘레의 길이 대신에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것도 서로 같으니까 결국은 좀 더 굵게 해서 둘레의 길이가 이거의 길이를 구해도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맞죠? 요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 같고 요거 두 개 길이 같으니까 결국은 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 개의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들아 둘레의 길이가 앞으로 요 노란색 굵은 거랑 똑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 이게 굴곡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굴곡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지게 되면 이 길이가 최단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까보다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보라색 적혀있는 요 길이가 결국 둘레 길이랑 같기 때문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는 여기는 2,4랑 4,-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2,4랑 4,2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4-2의 제곱 그다음 -2 -4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루트 4 더하기 6 36이니까 루트 40 즉 2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얘는 조금 지저분해서 여러분 좀 지우고 2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좀 더 깔끔하게 제 그림을 바꿔보았어요. 자, 여기 있던 원래점 A 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한 점, 그 다음에 X축에 대칭한 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을 아까 다시 그려보면 원래 어떨 때 제일 최소값이 됐었냐면 얘를 둘이를 이은 거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요 길이가 제일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여러분 Y는 X 위에 있는 이 점이 지금 C가 되는 거야.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이 점이 B가 되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둘레의 길이가 제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 지금 같은 상황이고 요 길이가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요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하게 요 점 B와 C가 몇 코마 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지금 2,4랑 4,-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만들 수 있죠. 두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면 기울기는 4 빼기 2분의 -2 -4니까 기울기 -3이겠네. 기울기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니까 만들어보면 y-4는 -3의 x-2다. 그죠? 얘를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일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직선인 거고 여러분, 여기에서 c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c 값은 얘랑 y는 x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랑 같으니까 x가 4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x도 y도 둘 다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얘는 지금 이 빨간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의 x절편인 거죠. x절편이니까 y에다 0 대입하면 3x가 10 이렇게 돼서 여기는 3분의 10,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뭐다? a는 3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b 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직선 3개가 만났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첫 번째는 3개가 기울기가 다 다르다면 이런 모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즉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겠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1번 경우를 제외하고 2번이랑 3번 경우를 구해달라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쉬운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울기가 좀 잘 보이면 좋으니까 얘들을 기울기가 잘 보이도록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풀이 방법은 좀 다양한데 일단 여러분 좀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 첫 번째 직선은 y는 x가 되고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좀 정리가 필요하죠. ky는 5x 마이너스 15니까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돼. 자, 일단 얘들 둘이는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 i가 지금 첫 번째 직선이랑 기울기가 같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직선이랑 기울기가 같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경우니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직선이랑 기울기가 같으려면 5분의 k가 1이면 되겠죠. 그럼 k 값이 5가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이랑 평행하려면 k분의 5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k가 마이너스 5랑 5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이제는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세 개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거든. 그러면 일단 요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1번 직선, 2번 직선 요 교점이 나머지 세 번째 직선도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일단 교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교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세 번째 경우 자, 겹치는 경우는 연립해주면 되죠. 얘들 둘이 같다고 해주면 얘는 2x는 2니까 x가 1 되겠네. 그럼 얘는 x가 1이고 y랑 x랑 같으니까 1,1을 지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알려진 요 세 번째 직선 요 세 번째 직선이 1,1을 지나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번째 식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1은 k분의 5 빼기 k분의 15니까 다시 k를 곱해주죠. k를 곱해주면 5 빼기 15가 되겠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세 번째 경우일 때 k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k 값을 구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결국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 5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떤 원이 있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과 여기서 만난대. 그럼 얘들아 이거 큰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먼저 그려. 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X축이라고 쳤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인 거야. 괜찮아? 그럼 두 점 여기서 만나는 거고 Y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면 대충 이쯤이 0이라고 치면 Y축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두 점 C와 D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 C점은 얘가 양수니까 2 더하기 2 루트 3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원이 지금 Y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고 X축 위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중이네. 이렇게 되도록 A와 B와 R의 값을 정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와 B와 R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거 중심을 여기 세워볼게. 중심을 세워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 이것 두 개 사이의 거리도 같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 중점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랑 4 사이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1인 거라. 여기가 1이 얘들아. 1이면 결국 중심 X좌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여기 1콤마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이제 Y좌표도 한번 구해보자. Y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 이 중심좌표, 얘랑 얘의 중점이 요 중심이 Y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Y좌표를 구하려면 2 더하기 2 루트 3과 2 마이너스 2 루트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Y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날아가고 2분의 4니까 Y좌표가 2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중심의 좌표를 구했어. 1,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면은 중심은 1,2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고 싶어. 내가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반지름은 색깔이 없네. 초록색? 으로 하면 반지름은 이 중심에서부터 아무 점까지의 거리야. 반지름이니까, 그죠? 구하기 기분 좋은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거리. 통했니?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4,0이죠. 그래서 1,2랑 4,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4-1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루트 13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상황이니까 A는 1, B는 2, 반지름은 R은 루트 1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3이니까 정답 16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 대단한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풀이 다 했고 여러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이랑 명제단어, 중단원 마무리랑 대단원 평가하기 이렇게 문제 풀어드릴 건데요. 숙제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니까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화까지 해서 밑에 있는 이 내용들 집합 명제단원에 중단원이랑 대단원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집합 명제단원에서 중간고사 범위 아닌 거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오신 상태에서 내일 수업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